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월가월부 시청자 여러분,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도 여기 시애틀로 출장을 가게 돼서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낮 시간에 어, 녹화를 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서비스나우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디즈니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미국 주식 딥다이브 주식이고요. 이 회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IT 헬프데스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엔터프라이즈 AI 최강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어떤 회사인지 하나하나 이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2주 전에 이 서비스나우라는 이 회사가 하는 날리즈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열어가지고 다녀왔는데 여기에 이제 갑자기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젠슨왕 CEO가 자기가 이 서비스나우를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열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일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I want service now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가 이제 서비스나우라는 이 회사의 서비스를 어떤 CEO의 그 대시보드로 가장 먼저 열어본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서비스를 당장 원한다. 뭐 I want service now라는 약간 이렇게 뭔가 되게 당장 뭔가를 해달라는 걸 강조할 때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뒤에 now 이렇게 하는데 약간 그거를 유머를 섞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서비스 나우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 사실 서비스 나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죠. 네. 그리고 이런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인기가 있는 미국 주식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회사도 엄청나게 크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많은 사람들이 더 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나우라는 회사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메타 옛날의 페이스북이죠. 과 상장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차이를 두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2년인데 그때 이후에 그 주가 상승률을 보면 놀랍게도 메타 페이스북보다 서비스나우가 거의 두 배가량, 네, 두 배 맞네요. 15배, 아니, 1400%면은 몇 배인가요? 네, 15배 정도 되네요. 네, 하여튼 그렇고, 나우는 2557%. 네네. 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S&P 500에 비하면 둘 다 엄청나게 올랐지만, 거의 이 서비스 나우는 한참 시장을 초과하는 성과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이냐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져서 가장 이제 높은 기업 가치가 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2003년에 설립이 됐는데 지금이 이제 2024년이니까 약 20년 만에 현재 기업 가치가 원화 기준으로 210조 원에 달합니다. 네. 엄청난 규모죠. 네. 당연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같은 이제 빅테크 기업에는 이제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그 밑에 있는 뭐 오라클, 세일즈포스, 어도비, 인투이트 모두 이제 20세기에 설립된 기업이지만 서비스나우는 21세기에 만들어져서 20년 만에 210조 원 가치의 정말 큰 기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설립되었나? 이 스토리를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프레드 루디라는 사람이 2003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49살에 회사를 설립했죠. 이거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커리어의 이제 이제 정점에 있는 사실은 이제 임원으로 어딘가 일할 나이에 회사를 설립해서 이렇게까지 회사를 키운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 이 프레드 루디라는 분이 떤 사람이었냐면 설립할 당시에 페레그린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CTO, 네, 최고 기술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다가 이제 이 페레그린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CTO까지 왔는데 이 회사는
네, 2003년에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 바로 미국의 주식을 관리하는 그 감독당국 SEC로부터 소송을 당한 거죠. 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실적을 조작하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런 내용으로 SEC에 소송을 당했고요. 당연히 회사는 이제 소송이 휘말리면서 상장 폐지되고 회사는 망하고 그리고 주요 임원들은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 닷컴 버블의 한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이 당연히 이 회사의 CTO로 일하고 있던 프레드 루디도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페레그린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자기의 전 재산이었는데 그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갖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3,5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주가가 주가 조작으로 게다가 또 이제 닷컴 버블 당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랐겠습니까? 그 47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그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그 회계 부정, 사기에 휘말리면서 순식간에 영원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임원들 보면 CEO 감옥에서 뭐 거의 한 18년 가까이 있다가 사망했고요. EVP, CFO 다들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직 프레드 루디만 감옥에 안 갔죠. 네. 아마 기술 쪽에 있다 보니까 실제 이런 재무적인 이 조작, 이 회계 부정은 다 몰랐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는 안 갔지만 하지만 이제 그 CTO로 있다는 이유로 당원이 소송을 당했고 이 소송 과정에서 엄청난 소송 비용을 썼다고 합니다. 이 주식 470억 원 날린 것도 엄청난 그 손실인데 거기에 소송 비용까지 어마어마하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망하고 전 재산이 날아갔으니까 배운 거는 이제 코딩밖에 없죠. 그래서 1인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이제 혼자 본인이 이제 코딩을 할 줄 아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2005년까지는 이제 직원도 없이 혼자 개발을 하고 이제 필요한 인력은 그냥 알바로 이제 구해서 썼고 18개월 동안 개발을 하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페레그린 소프트웨어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했는데 당장 뭐 아이디어도 없고 그냥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거를 누가 사주기만 하면 그냥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 처음 제품이 나왔고 이거를 이제 초기에 고객들한테 팔았는데 실제로는 무료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제품이 어떤지를 좀 본인도 알고 싶었고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여기에서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첫 제품을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뭐 괜찮았던 건지 2005년에 투자자가 나타나서 너한테 투자를 하겠다. 250만 달러의 첫 투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한 40억 정도 될 텐데 이 투자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돈을 내는 고객을 얻게 됩니다. 그 첫 고객이 있는데 그 첫 고객이 이제 이 서비스 나우의 제품을 써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이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 가서도 구매를 했고 이거를 자신의 친구들이나 다른 업계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회사가 커지고 고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아예 회사의 이름을 기존의 글라이드 소프트에서 아주 직관적인 이름 서비스 나우로 바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고객들이 늘어나고 이제 제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2009년에는 정말 유명한 VC, 유명한 투자자가 서비스나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4,100만 달러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서비스나우라는 회사 자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투자금을 모았는데 이제 다 모으지 못하고 좀 미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돈으로 이제 또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2012년에 상장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2009년에 서비스나우가 어떤 정도 수준의 회사였냐면 리커닝 레베뉴 이렇게
구독 형태의 그 사스 비즈니스를 하면은 이제 리커닝 리베뉴라고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시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매출이 2,800만 달러, 한 400억 정도 될까요? 네. 네, 그리고 기업 고객이 350개, 그리고 직원은 13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이제 2009년 말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됐냐면 거의 14년인가요? 14년 내내 구독 매출이 86억 8천만 달러. 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고객은 8,100개의 기업 고객, 그리고 직원의 숫자는 2만 3천 명. 네, 어마어마한 크기의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과연 근데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길래 이렇게 고객들이 입소문을 내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직을 하고 나서도 쓰게 됐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네. 이 회사의 그 초기 제품은 ITSM이라고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그 서비스 나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IT 서비스가 당장 필요하다. IT 서비스 나우 이런 뜻의 어, 회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IT 관련의 문제가 항상 자주 발생하죠. 뭐 인터넷이 안 되기도 하고, 이메일이 안 열리기도 하고, 뭐 심지어 뭐 비밀번호가 까먹어서 다시 세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가면 컴퓨터를 새로 받는데, 그 컴퓨터를 새로 받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가 좀 오래됐으면 이걸 또 교체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컴퓨터가 뭔가 또 고장이 나면 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떤 기업 내부의 IT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뭐 내부에 있는 뭐 어떤 내부 자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것도 이런 ITSM의 일이죠. 그런데 이런 ITSM은 큰 기업일수록 이 IT 서비스 관리에서 오는 고통과 어떤 효율성의 저하가 큽니다. 당연히 회사가 너무 크다 보면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IT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워낙 많이 요구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지연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정말 이제 회사의 생산성을 낮추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IT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해 주면서 많은 고객들의 인정을 받았고, 이 IT 서비스 매니지먼트가 결과적으로는 그 워크플로우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이제 사내 고객이라고 하죠. 사내 그 직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내에서 일을 하는 워크플로우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HR이나 ERP 등 기업 전체 워크플로우로 이 서비스나우의 서비스가 점차 확장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서비스나우의 나을리지 2024에서 어떤 화면을 좀 발표 화면을 캡처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고객이라고 이제 사내 직원이죠. 사내 직원이 있다면 이렇게 서비스나우의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회사에 이제 다양한 워크플로우,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뭐 어도비 이런 것도 있고, 뭐 윈도우도 쓰고, 이렇게 코딩하는 개발자가 있으면 뭐 코딩하는 그 랩이나 기퍼 같은 것도 쓰고, HR의 워크데이도 쓰고, 시리우스 XM이라고 이제 고객들 정보 수집하는 것도 쓰고, 정말 많은 그 사내 앱이 뭐 내부적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외부에 큰 회사가 만든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다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정보를 모아서 이거를 이제 이 사내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거를 이 서비스 나우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고 거기서 얻은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이거를 사내 고객인 직원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게 서비스 나우의 핵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페인 글래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비스 나우 앱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뭐가 있고, 내가 관리하는 게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프로벌, 승인 혹은 뭐 결제 이런 거는 이제 결국 기업 소프트웨어라는 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뭐 올린 걸 결제하거나, 아니면 어떤 발주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를 구매한다든지, 그런 약간 어프로벌을 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역할인데, 그 모든 각각의 앱, 각각의 서비스를 이 하나의 서비스 나우에서 모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서비스 나우의 강점이고, 서비스 나우는 이런 거를 자기가 서비스 나우 플랫폼, 나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갔네요. 그리고 이렇게 그 각 앱이나 여러 이제 사내 데이터를 모아서 한눈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회사에서 중요한 직원 있죠. 그 사람을 위한, 하나의 정보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CEO죠. CEO 대시보드를 만들어줘서, CEO가 이제 관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겁니다. 뭐, 우리 회사의 보안이 잘 되고 있나? 뭐, 리걸에 문제는 없나? 마케팅은 잘 이루어지나? 재무는 어떤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CEO 대시보드를 만들어 주어서 CEO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젠슨왕 CEO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서비스나우를 쓰는데 그 이유는 이런 대시보드를 한눈에 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CEO뿐만 아니라 뭐 CFO, 뭐 CSO 여러 가지 어, 임원들이 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IT 서비스 회사에서 전반적인 그 기업, 엔터프라이즈 IT 기업으로 성장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창업자가 상장을 하면서 하면서가 아니라 상장을 하기 직전에 이제 CEO에서 떠나고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면서 가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장 전에 이제 CEO로 온 사람이 플랭크 슬루트만이라고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네, 이 서비스 나우에 오기 전에 데이터 도메인이라는 회사를 상장시키고 이거를 또 매각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나우에 와서 회사를 상장시키고 그러니까 상장시키고 그 다음에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한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에 가서 또 거기서 그 회사를 상장시키고 성장시켰죠. 네. 출연입니다. 네. 둘 다 유명한 회사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서비스나우. 그 다음에 이 프랭크 룰트만이 가고 나서 존 보나호라고 역시 이베이에서 오랫동안 CEO로 일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나이키에 현재 CEO로 가 있죠. 네. 지금 나이키에서 좀 고생을 하고 계시긴 한데 그 다음에 이분이 떠난 후에는 이제 SAP는 전 세계 1위 ERP 회사고 독일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 이 회사의 CEO를 지냈던 빌 맥더먼을 또 2019년에 데려와서 지금까지 CEO를 시키면서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지표를 한눈에 보여주는 건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리뉴얼 레이트입니다. 한번 이 서비스나우의 서비스를 사용하면 해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거죠. 한번 쓰기 시작한 고객들이 내년에도 거의 99.8%의 고객이 그대로 쓰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직원 숫자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이제 분기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거고요. 이제 연간으로 보면 이미 86억 8천만 달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독 매출이 나오고 있고 리커ring 매출과 그리고 이제 사스 구독형 서비스다 보니까 현금 캐시플로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연간 캐시플로우가 27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아주 현금이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8,100개 이상인데 이 중에 포춘 500, 네, 특히 대기업 고객이 유난히 많습니다. 대기업 고객의 네, 포춘 500이면은 이제 미국 대기업을 뜻하는데 이 미국 대기업의 85%가 이미 서비스 나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러한 이제 사스 그 다음에 IT 엔터프라이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생성형 AI의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네,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되는 것이 이 회사는 이제 그런 기업의 엔터프라이즈를 해주는데 그 각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고객들이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혹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이런 걸 도와주는데 이런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검색이나 저희가 챗봇 생성형 AI의 가장 큰 쓰임새가 이제 검색과 챗봇에 있을 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이미 많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이 나우 어시스트라고 하는 어떤 검색 및 챗봇 서비스에다가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새로운 이런 어떤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개를 했고 이런 게 이제 많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객 기업들한테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AI 쪽에 이미 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그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세일즈포스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구글, 그다음에 오픈 AI도 스스로 엔터프라이즈 AI를 만들어서 이제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미 이 서비스 나우는 그런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그 기업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통합적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행성형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회사의 어떤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어떤 현재 그런 투자할 만한가 그거가 더 저희한테는 중요하죠. 사실 최근 주가만 보면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까지 너무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0.52%, 그 다음에 최근 1년간은 54.16% 올랐습니다. 요즘 엔비디아에 비하면 아주 낮고요. 그리고 역시 또 뜨거운 엔비디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고요. 다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비교하면 조금 비슷한 수준이다. 네. 어차피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여기도 이제 기업 고객이 많은 그런 회사다 보니까 뭐 폭발적으로 엔비디아나 메타처럼 주가가 오르거나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사스 서비스를 하지만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또 데이터 센터까지 운영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클라우드, 사스, 그 다음에 버티컬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점이 있는데 바로 그 경쟁자 대비해서 기술적 우위가 있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늦게 나온 회사일수록 어떻게 보면 신기술을 기반으로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우위를 갖게 되는데, 경쟁사들이 IBM이나 BMC 같은 좀 이제 오래된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우위도 갖고 있고, 그러기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나우들은 거기 CEO나 이제 임원들은 앞으로 우리는 이제 한참 더 갈 거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많은 기업들한테 이게 도입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아니라 주로 이제 글로벌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도 일본 기업이 많이 참여를 했고, 이제 새로운 타겟으로 노리는 게 이제 한국 기업들을 타겟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뭔가 좀 더 글로벌 성장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한번 라이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의 연례 개발자 행사인 빌드 때문에 시애틀에 와 있는데요. 시애틀에 여기서 좀 얻은 것들, 그리고 최근에 좀 AI 트렌드를 좀 정리하는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덕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